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겨울을 이겨냈는지 알아봅니다. 한강은 거대한 빙판으로 변해 말이 발을 굴러도 깨지지 않을 만큼 두꺼워졌으며, 강화도 앞바다의 짠물조차 켜켜이 얼어붙어 배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의 분노라 불렀고, 땅 위의 모든 생명은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갗을 파고드는 칼바람은 무명업 겹겹을 뚫고 뼈마디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는 매서운 추위에 수액이 얼어붙어 비명을 지르듯 갈라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동상으로 손가락이 검게 타들어가고 발가락을 잃는 일은 예사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평민들의 삶은 아궁이의 온기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의 집은 천장이 낮고 방이 좁았습니다. 온기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 일부러 방의 부피를 줄인 절박한 설계였습니다. 흙벽 사이로 스며드는 외풍을 막기 위해 문종이를 너댓 겹씩 덧바르고, 그 위에 볏짚으로 짠 거친 가마니를 덧대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면 방 앞머리맡에 놓아둔 물그릇은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사내는 이른 새벽부터 몸을 떨며 일어납니다. 무명천 사이의 목화솜을 두툼하게 집어넣은 솜누비 옷을 껴입지만 스며드는 한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는 바지 밑단을 데님으로 꽉 조여 매어 조금의 열기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갈무리합니다. 뺨에는 솜뭉치를 넣은 볼기를 둘러 얼굴이 트는 것을 막고, 발에는 짚을 촘촘히 엮어 장화처럼 만든 동군이신을 신습니다. 그는 나무틀로 만든 설피를 챙겨 들고 산으로 향합니다. 지게 가득 땔감을 해오지 못하면 온 가족이 오늘 밤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산속의 눈은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벅지를 압박하는 눈이 무게를 이겨내며 그는 도끼질을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나무는 쇠처럼 단단하여 도끼날이 튕겨나가고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맺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나무들은 돌아가서 아궁이를 데울 생명줄이자 겨우내 가족들이 몸을 비빌 유일한 온기입니다. 부엌의 여인들은 마른 시래기를 된장에 풀어 끓인 국으로 식구들의 배를 채웁니다. 장독대 속의 무는 이미 얼어붙어 도끼로 깨서 먹어야 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밥은 숟가락조차 들어가지 않아 뜨거운 숭늉을 부어 억지로 녹여 넘깁니다. 씹히는 밥알보다 서걱거리는 얼음 조각이 더 많지만 그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갈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밥을 먹은 뒤에도 쉴 틈은 없습니다. 여인들은 차가운 방구석에서 밤새도록 길쌈을 하여 무명을 짭니다.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와도 이 무명을 내다 팔아 보릿고개를 넘길 곡식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담장 너머 고관대작의 사랑채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릅니다. 두꺼운 구들장 덕분에 아랫목은 장판이 갈색으로 타들어갈 만큼 뜨겁습니다. 방 안둘레에는 화려한 병풍을 쳐서 냉기를 완벽히 차단하고 은은한 숯불을 담은 화로를 두어 공기까지 훈훈하게 데워놓았습니다. 방 안의 주인은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는 비단 사이에 솜을 얇고 고르게 누빈 명주 속옷을 입고 여우 털을 덧댄 남바이를 써서 온몸을 보호합니다. 손목에는 토수를 끼워 솜의 안으로 바람이 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그의 식탁에는 새벽 종소리와 함께 남한산성에서 배달된 효종갱 해장국이 올라옵니다. 소갈비와 전복, 해삼, 그리고 배추 우거지를 넣고 밤새 고아낸 이 뜨거운 해장국은 양반들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최고의 영양식이었습니다. 따뜻한 타락죽으로 속을 보하며 그는 창밖에 눈 덮인 정원을 감상합니다. 그에게 겨울은 수양의 계절이자 풍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목숨을 건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 집의 문간방에는 이 모든 온기를 데우기 위해 몸을 던지는 머슴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가장 잘 통하는 대문 옆 문간방은 구들장조차 부실하여 방바닥은 늘 냉골입니다. 머슴은 주인이 입다 버려 솜이 다 죽은 헌옷을 입고 그 속에 마른 짚을 채워 넣어 한기를 견딥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에 허리까지 쌓인 눈을 치웁니다.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쉴 새 없이 나무를 집어넣습니다. 주인집 사랑채를 뜨겁게 달구기 위해 정작 본인의 손발은 동상으로 짓무릅니다. 너무 추운 밤이면 그는 외양간으로 기어들어가 소의 목을 껴안고 잠을 청합니다. 짐승의 체온만이 그를 얼어 죽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난방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노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호롱불 아래서 내년 농사철에 쓸 집신 수십 켤레를 삶습니다. 볏짚을 꼬는 손가락은 감각을 잃고 피가 맺히지만 주어진 부역을 다하지 못하면 돌아올 매질이 추위보다 무섭습니다. 겨울철 조선의 길 위에는 또 다른 생존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보부상과 얼음을 채취하는 채빈꾼들입니다. 관아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동원된 서민들은 한강의 두꺼운 얼음을 거대한 톱과 정으로 잘라냅니다. 영하의 강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살얼음판 위에서 얼음 덩어리를 끌어올리는 일은 목숨을 거는 작업이었습니다. 얼음 조각이 튀어 살점을 베고 발이 차가운 강물에 빠져 동사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보부상들은 빙판이 된 고갯길을 넘다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도 보찜을 놓지 않았습니다. 발이 얼어 터져 진물이 나도 집신 속에 헝을 덧대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보찜을 진 그들에게 겨울바람은 채찍질과 같았습니다. 내일의 해가 뜨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겨울 사냥에 나선 포수들은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을 쫓아 멧돼지와 호랑이를 추격했습니다. 단백질이 귀했던 겨울철 짐승의 고기는 가족의 생존을 결정짓는 식량이자 가죽은 추위를 막아줄 귀한 재원이 되었습니다. 화승총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손가락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지만 그들은 눈 덮인 산속에서 밤을 치새우며 짐승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조선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추웠으나 그 추위를 감내해야 하는 무게는 저마다 천양지차였습니다. 그들은 가혹한 소빙기의 한복판에서 얼어붙은 밥을 먹고 짚을 넣은 옷을 입으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풍류였을 설경이 누군가에게는 피할 수 없는 노동의 현장이었으며 생존을 건 전쟁터였습니다. 조선의 겨울이 깊어질수록 대지는 거대한 얼음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단순히 기온이 낮은 수준을 넘어 대기 중의 습기마저 칼날이 되어 살을 지지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경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한겨울의 참상이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성 안에 부유한 집들조차 땔감이 부족해 집안의 가구를 쪼개 불을 지폈고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백성들이 성벽 아래에 가만히를 덮고 누웠다가 그대로 얼어 죽어 시신이 산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가장 처절한 현장은 살을 에이는 강바람이 몰아치는 한강변이었습니다. 관아의 부역 명령에 동원된 서민들과 머슴들은 꽁꽁 얼어붙은 강 위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채빙 작업에 나섰습니다. 얼음의 두께는 성인 남성의 허리춤까지 닿을 정도로 두꺼웠고 강바람은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매서웠으며 얼음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집신을 뚫고 발가락의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실수로 살얼음을 밟아 강물에 빠지는 순간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젖은 옷은 순식간에 갑옷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었고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동상의 고통을 견디며 얼음산을 쌓았습니다. 길 위의 보부상들에게 겨울산은 거대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보찜을 지고 빙판이 된 고갯길을 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습니다.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보부상들은 발등이 얼어 터져 진물이 나고 양말 대용으로 감은 헝이 피와 엉겨붙어도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막에 도착해 얼어붙은 집신을 벗겨낼 때 살점이 함께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내일 팔아야 할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잠들며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밤새도록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의식을 깨웠습니다. 길 위에서 동사한 동료를 발견해도 무덤조차 써주지 못한 채 눈을 덮어주고 떠나야 했던 것이 그 시대의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마을 안의 풍경 역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평민의 집 마당에서는 땔감을 마련하려는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장작은 돌덩이처럼 단단하여 도끼질 한 번에 불꽃이 튈 정도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흐르고 도끼 자루를 쥔 손이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아도 그는 나무를 팼습니다. 이 나무들이 아궁이 속에서 타올라야만 방 안에 노부모와 자식들이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서는 여인들의 처절한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기름값이 아까워 호롱불조차 켜지 못한 채 희미한 달빛이나 눈에 반사된 빛에 의지해 바느질을 했습니다. 솜이 빠져나간 가족들의 옷을 깁고 구멍난 버선을 꿰매는 여인들의 손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바늘 끝이 감각 없는 손가락을 찔러 선열이 낭자해도 차가운 방구석에서 짚을 꼬아 멍석을 만들고 집신을 삼았습니다. 한 톨의 곡식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엄동설안의 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손을 놀려야만 했습니다. 반면 양반가의 안방에서는 겨울의 혹독함이 정적인 수양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냉기조차 용납하지 못해 방 안에는 사방으로 병풍을 쳤습니다. 뜨끈한 아랫목에서 한가로이 경전을 읽으며 화로에 밤과 고구마를 구워 먹는 풍경은 담장 밖의 사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에게 추위는 그저 창밖의 설경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뜨거운 전골 냄비에서 풍기는 육향과 귀한 약재를 다리는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을 지탱하는 것은 문간방 머슴의 진물은 발가락이었습니다. 머슴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우물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줄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물동이를 날랐습니다. 물이 튀어 옷소매가 얼어붙고 손가락이 곱아들어도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인집 식구들이 씻을 따뜻한 물을 데우기 위해 그는 다시 아궁이 앞에 앉아 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불을 지폈습니다. 머슴에게 겨울은 잠시도 앉아 쉴 수 없는 가혹한 노동의 계절이었으며 주인의 안락함을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 넣는 시간이었습니다. 겨울 사냥에 나선 포수들의 삶 또한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단백질이 극도로 부족했던 시기에 산짐승의 고기는 목숨줄이었습니다. 포수들은 화승총의 화약이 습기에 젖지 않도록 가슴 깊숙이 품고 눈 덮인 산속을 누볐습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매복을 하기 위해 눈구덩이 속에 몸을 파묻고 몇 시간을 버텼습니다. 동상으로 발가락이 감각을 잃어도 목표물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야만 마을 사람들이 겨울을 버틸 기름진 고기를 얻을 수 있었고 호랑이 가죽을 팔아야만 빚을 갚고 내년 씨앗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선의 겨울 노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 싸우는 사투였습니다. 길 위에서, 집안에서, 그리고 산과 강에서 백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얼어붙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방 안의 풍류였을 눈송이가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이자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얼어붙은 손을 맞잡으며 기어코 다가올 봄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내디뎠습니다. 가혹한 소빙기의 추위조차 꺾지 못한 것은 바로 생존을 향한 이들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의지였습니다. 기나긴 겨울의 끝자락은 소빙기 조선의 백성들에게 가장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곡간의 곡식은 바닥을 드러내고 산천의 땔감마저 구하기 힘들어진 이 시기를 보릿고개보다 더한 사투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승정원일기 영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정월과 2월의 추위가 한겨울보다 매서워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웅크리고 있다가 통째로 동사했다는 비극적인 보고가 줄을 잇습니다. 대지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고 봄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오늘 하루를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공포가 조선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겨울철 가장 고된 부역 중 하나는 얼어붙은 성벽을 보수하거나 도성의 길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관아에 동원된 장정들은 영하의 기온 속에서 거대한 바위를 깨고 흙을 날랐습니다. 땅은 쇠처럼 단단해져 곡괭이질 한 번에 손목의 뼈마디가 울리는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장정들의 손은 이미 동상으로 문드러져 감각이 없었지만 관원들이 채찍질과 독촉 아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도 그 땀이 식는 순간
옷은 얼음 갑옷이 되어 몸을 조여왔습니다. 이들은 얼어붙은 주먹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며 살을 에이는 칼바람 속에서 성곽을 쌓아 올렸습니다. 도성을 지키는 이 돌 하나하나에는 이름 없는 민초들의 피와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포수들에게 이 시기는 목숨을 건 마지막 사냥의 계절이었습니다. 눈이 녹지 않은 산등성이는 호랑이와 표범 같은 맹수들이 굶주림에 눈이 멀어 마을까지 내려오던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포수들은 화승총의 심지가 얼어붙지 않도록 가슴팍에 품고 며칠씩 눈구덩이 속에 매복했습니다. 발가락 끝부터 시작된 마비가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도 목표물이 나타날 때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를 잡는 것은 단순히 사냥이 아니라 마을 사람 전체가 며칠을 버틸 단백질과 지방을 얻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는 손길은 떨렸지만 그 가죽으로 추위를 막을 옷을 지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마을 안쪽 평민들의 집에서는 땔감을 아끼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산의 나무는 바닥이 났고 멀리까지 나무를 하러 가기엔 체력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방바닥의 온기를 한 뼘이라도 더 오래 간직하기 위해 아궁이를 막고 방 안에서 온 가족이 서로 껴안고 누워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여인들은 배고픔에 우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말린 나무 껍질이나 뿌리를 삶아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씹을 것도 없는 그 쓴 국물을 마시며 이들은 창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의 의지에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소못에 터진 곳을 깁고 해진 버선을 덧대며 다가올 봄을 향한 기도를 바느질 한 땀마다 심었습니다. 반면 양반가의 안방은 여전히 별천지였습니다. 숯불 화로에는 은근한 열기가 피어오르고 방 안은 병풍과 두꺼운 장막으로 둘러싸여 바깥 세상의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따뜻한 온돌 위에 앉아 귀한 약재를 달인 차를 마시며 고전을 탐독했습니다. 그에게 추위는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정적인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정원의 매화가 눈 속에서 꽃을 피우면 이를 감상하며 시를 읊는 풍류를 즐겼습니다. 이 안온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새벽부터 눈을 치우고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려야 한다는 사실은 병풍 너머의 일이었습니다. 문간방 머슴의 고통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겨울 내내 이어진 고된 노동으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영양 부족으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주인 집의 모든 잔심부름과 땔감 마련은 오로지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꽁꽁 얼어붙은 장작을 패며 갈라진 손등에 맺힌 피가 얼어붙는 과정을 매일 지켜보았습니다. 밤마다 사랑방 밖에서 집신을 삼으며 그는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버텨야만 고향에 보낼 몇 푼의 돈과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소의 체온에 의지해 잠드는 마구간의 밤은 차가운 문간방보다 따뜻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이미 추위에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한강 위에서는 얼음을 보관하는 석빙고로 얼음을 옮기는 작업이 마지막 박차를 가했습니다. 채빈꾼들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등에 지고 비탈진 길을 올랐습니다. 미끄러운 빙판길 위에서 중심을 잃으면 무거운 얼음 아래 깔려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얼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와 등에서 흐르는 땀이 뒤섞여 옷은 축축하게 젖고 그것이 다시 얼어붙은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름철 왕실의 제사와 연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제물로 바치며 차가운 얼음을 석빙고 깊숙한 곳으로 날랐습니다. 보부상들은 마지막 물자를 나르기 위해 해빙기의 위험한 강을 건넜습니다. 살얼음이 깨지는 소리는 죽음의 경고와 같았습니다. 보찜 속에 든 소금과 미역 그리고 손뭉치가 물에 젖으면 전 재산을 잃는 것이기에 이들은 목숨보다 짐을 높이 치켜들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바람에 젖은 바지가 다리에 달라붙어 살점을 뜯어낼 듯한 추위 속에서도 장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조선의 겨울은 계층에 따라 그 온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뜨거운 화로 옆의 안락함이었지만 대다수 백성에게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죽음이 눈 아래 덮였고 얼어붙은 땅 위에는 생존을 향한 민초들의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고 남은 죽 한 사발을 나눠 먹으며 모진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그 처절한 사투와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에 조선의 산천에는 기어코 파릇한 싹이 돋아나고 봄의 온기가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겨울은 생존의 기록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위대한 생명력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보일러 스위치만 켜면 따뜻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조들을 떠올리며 여기서 글을 마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올겨울도 따뜻한 겨울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